조계종 제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 차기 주지 후보에 현 주지 허운 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관음사의 4년을 다시 책임지게 된 허운 스님은 교구 발전과 종단 위상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1항공여단 호국 비천사에서 군 포교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동원 스님이 사찰 음식을 활용한 포교로 장병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집밥이 그리운 장병들과 건강하고 맛있는 공양을 나누며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는 동원 스님은 비천사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주법사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전국 군법당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2000년 전 남인도 고유의 문화와 불교가 만나 조화를 이룬 남인도 미술 세계를 보여주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그간 인도 미술은 북인도 미술을 중심으로 소개됐는데 국내 최초로 남인도 미술품을 선보여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 이야기 특별전을 소개해드립니다. 불안과 불행이 일상화된 현대인에게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등 4대 종교 성직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성진 스님과 하성룡 신부 등 4명의 종교인이 행복을 주제로 나눈 대담집,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를 통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 차기 주지 후보에 현 주지 허운 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관음사의 4년을 다시 책임지게 된 허운 스님은 교구 발전과 종단 위상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산중총회에서 단독 출마한 현 주지 허운 스님이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차기 주지 후보에 선출됐습니다. 관음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선센터에서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일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후보자에 허운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운 스님은 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8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했으며 1995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송강사 일사분원 정회사 주지, 서봉사 주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과 제주불교연합회장을 역임했으며 2016년 3월부터 제주 관음사 주지와 제주불교신문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3교구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할 거고 또 이걸 통해서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8년간 23교구를 이끈 허운 스님이 앞으로 제주 관음사를 비롯한 제주 불교계를 위한 노력에 사부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광입니다. 육군 1항공여단 호국 비천사에서 군 포교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동원 스님이 사찰 음식을 활용한 포교로 장병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집밥이 그리운 장병들과 건강하고 맛있는 공양을 나누며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는 동원 스님은 비천사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주법사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전국 군법당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육군 1항공여단 영회 군인아파트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군법당 호국 비천사. 부대 상주병력 500명에 인근 아파트 주민까지 포교 여건이 충분하지만 상주하는 스님이 없어 사실상 방치돼 왔습니다. 하남 정심사주지 일념 스님이 하남 불교사업연합회 포교사단 성남포교 2팀과 함께 공동관리해왔지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이라든가 평상시 기도, 신도분들의 요청사항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법당의 특징적인 게 상담, 위문, 그다음에 신행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이 좀 더디었습니다. 최근 몇 년째 군승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비천사는 동원 스님의 등장으로 가뭄 속 단비를 맞았습니다. 임관한 군승법사가 맡아 관리해야 하지만 동원 스님이 민간인 성직자로 위촉돼 외형만 유지하던 비천사가 안정적인 포교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20년 사찰음식 경력으로 사찰음식 관련 강연과 방송 등에 출연해온 동원 스님은 군포교와 인연이 닿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조금 얼떨떨하긴 한데요. 이제 뭐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뭐 세부 계획을 짜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제가 사찰 음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쪽 이제 군부대 포교 차원에서 문화 복합 공간으로 이렇게 좀 친밀감 있게 다가가 볼까 그걸 요새 조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천사는 부처님을 모신 법당과 작은 주방, 창고 외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동원 스님은 사비를 들여 법당 공간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스님이 이끌고 있는 소소 사찰음식 연구원을 이곳에 차려 장병뿐 아니라 군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 가족들에게 사찰음식을 교육하면서 자연스럽게 포교로 이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쪽에 군인 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관사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부부가 전부 다 이제 맞벌이로 나가는데 아이들도 있고 해서 주말 반이라도 부부 동반으로 해서 같이 재미삼아 또 같이 만든 음식을 한 끼 같이 먹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원 스님을 비천사로 안내한 정심사 주지 일념 스님은 비천사의 발전이 하남 지역 청소년과 청년 포교 활성화로 이어지길 발언했습니다. 하남의 인구가 젊은 신혼부부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지역 사찰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포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절 같은 경우에는 설법, 어떤 절 같은 경우 명상, 어떤 절 같은 경우 사찰 요리, 어떤 절 같은 경우는 사회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각 절마다 장점을 삼아서 특기로 해서 그게 연합체로서 하나의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비천사가 사찰음식을 활용한 새로운 포교로 지역 군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지만 상주 법사 없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군법당의 인력과 재정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2000년 전 남인도 고유의 문화와 불교가 만나 조화를 이룬 남인도 미술 세계를 보여주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그간 인도 미술은 북인도 미술을 중심으로 소개됐는데 국내 최초로 남인도 미술품을 선보여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이나 훌륭한 스님의 사리를 봉안하는 탑, 스투파. 인도의 스투파는 우리나라의 탑과는 달리 둥근 언덕 또는 거대한 왕릉과 같은 모습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특별전으로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 이야기를 개최했습니다. 그간 인도 미술은 북인도 미술을 중심으로 소개되어 왔는데 이번 전시회는 인도 데칸고원 동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남인도 미술이 국내 최초로 소개됐습니다. 남인도는 불교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신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스투파에는 남인도 고유의 신과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조각했습니다. 약 2000년 전 스투파 장식들 사이를 거닐며 새로운 신앙의 전파가 남인도 고유의 미술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오스트리아와 영국 등 르네상스 이후 유럽 예술을 집중 소개해 관심받았던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번엔 시선을 동쪽으로 돌려 2000년 전 남인도의 미술을 소개한 겁니다. 이번 특별전은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지난 7월 개최한 나무와 뱀, 인도의 초기 불교 미술을 재구성한 것으로 인도와 영국 등 4개국 18개 기관의 소장품이 출품됐는데 이 중에는 발굴된 후 한 번도 인도 밖으로 나간 적 없던 유물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이 생명력 가득한 남인도 미술 세계에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 순환의 질서를 형상화한 공간을 연출한 신비의 숲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야기가 그려진 남인도 스투파에서 뿜어져 나오는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의 숲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속에 사는 사나운 신인, 머리가 5개 달린 뱀 나가가 석가모니 가르침에 감명받아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지키게 된 모습을 표현한 작품 머리 5 달린 뱀이 지키는 스투파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스투파를 물속에서 솟아오른 나가가 지켜줘 스투파 위로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나타내는 보리수가 자라 있습니다. 왕자였던 시타르타가 궁궐의 안락한 생활을 두고 출가하는 장면과 악마가 석가모니를 방해하는 장면을 표현한
성을 나서서 악마를 물리치다입니다. 인도 북쪽으로 태어나고 자란 시타르타의 이야기는 인도 북쪽과 남쪽에서 다르게 전해지는데 남인도로 전해진 이야기는 남인도 사람들의 특성과 합쳐져 더 활기차고 신나게 바뀐 모습입니다. 류승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전시명에 대해 관람객들이 숲을 산책하듯 전시실을 거닐며 남인도의 풍경과 미술을 느껴보길 바라는 마음에 이름 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인도 전체에 퍼져 있는 스투파들이 마치 숲을 이루듯이, 그리고 우리 전시실 안에도 스투파의 구조들이 마치 숲을 이루듯이, 그리고 그 안에 숲을 이렇게 산책하듯이 거닐면서 남인도의 그런 풍경을 느껴보시고 남인도의 미술을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스투파의 숲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특별전은 4월 14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 울산사업연합회가 불기 2568년 제10회 자비도량 참법 기도법회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8일 태화문화센터 건립불사 원만 성취를 위한 기도법회에는 조계종 울산사업연합회 회장 혜원 스님, 신흥사 인경 스님, 보덕사 효암 스님 등 20여 스님과 이영수 울산불교 신도회장, 서동욱 남구청장을 비롯해 6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3귀의례, 축사, 참법 기도 순으로 진행된 기도법회는 오는 22일까지 5일간 매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KBS 울산홀에서 진행됩니다. 혜원 스님은 자비도량 참법 기도법회는 참회로 진리를 구하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올해는 태화문화센터 건립불사가 원만히 회양될 수 있도록 불자님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불안과 불행이 일상화된 현대인에게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등 4대 종교 성직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성진 스님과 하성룡 신부 등 4명의 종교인이 행복을 주제로 나눈 대담집이 출간됐습니다.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정현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노래와 강연, 방송 등을 통해 현대인에게 용기와 자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만남 중창단이 행복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만남 중창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진 스님과 김진 목사, 하성룡 신부, 박세웅 교무가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022년 중창단을 결성한 이후 노래와 강연을 통해 현대인 삶의 용기와 희망을 전해온 4명의 성직자는 책을 통해 행복을 찾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모여서 노래를 부르면 그냥 그 모습에서 좋아해 주지 않냐.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그러면 한 발짝 더 가서 노래 다음으로 우리가 늘 주고받았던 대화를 많은 분들에도 그냥 들려주면 좋지 않을까? 책은 행복과 돈, 관계, 감정, 중독, 죽음 등 6가지 주제를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의 4대 종교 과정에서 풀어냈습니다. 4명의 성직자는 종교를 초월해 인간이 살아가며 마주하는 희노애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가야 할지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함께 해줄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남 중창단이 본래 지향했던 세계 갈등, 또 상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시작한 이 만남 중창단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결국 종교인들이 가야 할 근본적인 방향, 그것을 제시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느 특별한 특출난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결국 화합하고 하나가 돼서 나아가는 어떤 길을 제시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책은 종교를 초월해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의 방법을 나눌 수 있도록 종교 언어 대신 일상의 언어로 채웠습니다. 특히 개인뿐 아니라 사회가 해나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배워가고 익히고 행동해야 된다는 걸로 오히려 더 표현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이제 그 부분을 실천하는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개인의 행복과 인간의 행복을 동일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서 판매 수익금을 종교인 평화봉사단에 전액 기부할 예정인 만남중창단은 오는 26일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 다리 소극장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가 불기 2568년 신년 할애회로 올해 활동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는 지난 17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상진 스님,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스님, 한국불교 열애종 총무원장 명한 스님, 백명숙 여성부 회장, 김석조 전 부산시의회 의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신년 할애회를 봉행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20여 년 꾸준하게 이어온 한일불교 문화교류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여성불자들의 우호 증진과 교류 활동이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백명숙 여성부 회장은 앞으로도 이사장 등 임원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고 회원분들과 함께 수행정진과 친목도모로 한일 불교문화 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는 2005년 10월 제1차 한일불교 여성교류 대회를 시작으로 양국 여성불자들의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을 위해 결성돼 여성교류 대회 등 18년간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원주 군법당 법응사가 불교대학 5기 졸업법회를 봉행하고 활발한 포교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7일 법웅사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법웅사 주지 천경스님과 부주지 학현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대학생 81명이 졸업증서와 부동품계를 수지했습니다. 법웅사 불교대학은 1년 과정으로 졸업생 가운데 이금숙 불자가 포교원장 표창을, 8명이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천경스님은 배움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며 쉼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야전군 사령부 최초의 군법당 법웅사는 2017년 불교대학을 개설해 현재까지 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성도제일을 기해 지난 14일 국제불교협회와 보드가야 마라톤협회가 주최한 제1회 세계평화기원 보드가야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보드가야 마라톤 대회는 불기 2568년 성도제일을 맞아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5km의 모든 구간을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련된 성지로 구성했습니다. 대회에는 인도와 케냐 등 세계 각국에서 1,445명, 한국에서 1,062명이 참가하는 등 일반 참가자 10,0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남자부 1등과 3등은 인도 선수가, 2등은 케냐 선수가 차지했고 여자부 1등은 케냐 선수가, 2등과 3등은 인도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대회는 서울 법화정사회주 도림 스님이 상금과 대회 개최를 후원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호국 비천사에서 군포교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동원 스님이 사찰 음식을 활용한 포교로 장병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청년 포교의 중요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주법사 없이 운영되고 있는 군법당을 비롯해 군포교의 종단적 관심과 지원이 이어져 한국불교의 든든한 동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